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이제 차트를 볼 시간들이 일반 직장인분들이나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유 시간이 많다 보니까 더 많이 코인에 더 많은 투자들도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셨다시피 비트코인은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또 혹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관련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체감을 하실 정도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방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두드리고 있는데 이제 왜 못 뚫느냐? 못 뚫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이고요. 매도 구간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차트상으로는 이제는 저번 주부터 계속 7,000달러 향해 간다고 했는데 못 가면서 피로감이 누적되잖아요. 조정 타이밍에 도달했기 때문에 매도량이 쏟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타이밍에 다시 한번 위쪽을 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본 기준, 주봉 기준으로 아주 장대 시선으로 봤을 때의 수렴 기간이 그만큼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도 자꾸만 위로 회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트론이라든가 알트코인들의 반등세가 조금씩 움직인다는 것, 이것이 다 우연이 아니라 남아있는 하반기 두 달 동안 일시적이라도 이 두 달간의 어떤 회복세를 방송에서 언급됐던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건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보조지표 먼저 한번 또 살펴보면서 주말간에 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코인 마켓캡 사이트에 들어왔는데요. 자, 일단은 시총 규모는 주말이 지났지만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스크린펜으로 판서를 하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마켓캡은 2192억 달러. 오히려 이제 방송 지난번 마지막에 2200억 달러, 2200억 달러였던 거에 비하면은 뭐 큰 차이는 전혀 아니지만 아주 조금 줄어들었죠. 하지만 주말간은 이제 제가 방송을 안 해드렸기 때문에 주말의 흐름을 반영을 하자면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들? 금요일까지 2200억 달러였던 것이 주말 사이에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던 겁니다. 맞죠? 다시 증가한 것입니다, 오히려. 어쨌든 간에 2000억 초반이라고 하는 것은 시총만 두고 봤을 때는 장세가 좋다 나쁘다로만 따진다면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3000억 달러 또는 못해도 2,000억 후반대까지 시총 규모가 늘어나야 자금들이 유입이 돼야 그때 가서는 뭐 비트코인이 뭐 아마 7,000달러가 돌파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알트코인들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다 고루고루 가격들이 회복을 하고 있는 엄청 펌핑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간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는 2200억 달러에서 야 이거 어떻게 엄청난 호재가 있어야지 3000억 달러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금방이에요. 비트코인이 7,000달러만 넘어줘도요 2,000억 달러 후반대까지 밀고 올라가는 거는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눈치 보고 있는 자금들이 많이 있고요. 신규로 예정되어 있는 자금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거기에 어떤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시장 자체에 터질 수 있는 호재가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금상첨화로 더 많이 자금을 유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자, 요 정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차트, 자, 코인 시총 14개,
오늘은 뭐 14개까지 화면에 담기기 때문에 14개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부터 시총 규모 14손가락 안에 드는 바이낸스 코인까지 쭉 나와 있는데, 비슷한 흐름들이겠죠. 독자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과거에 보여줬던 뭐 리플이라든가 이오스라든가 스텔라, 비트코인 캐시 모두 다 지금은 다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탈비트화 움직임을 보여주는 코인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주말 사이에 제가 말씀드렸죠. 떨어졌다가 회복을 한 것이고요. 그것이 현재 횡보를 하고 있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다시 한번 6,600달러 이상으로 쳐주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놀란 것도 아니고 저희는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과 저는 미리부터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예측을 했던 방향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비트코인을 안 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알트코인들, 수많은 알트코인들 2,000개, 메이저 코인만 200개가 넘는 상황에서 알트코인을 아무거나 담으셔도 되는 타이밍이다. 비트코인 분할매수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지난 타이밍들. 그때 타이밍 때 주스 보셨다면 트론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코인들로 지금 수익들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텔레그램에서 이제 저희 정회원분들, 유료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특별히 큰 수익들을 지금 정기적으로 이렇게 누적 수익률을 늘려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코인들은 역시 탈비트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이제 다만 좀 이제 두드러지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면, 자, 리플 같은 경우에, 리플은 지금 회복을 더딥니다. 그 이유는 언제나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듯이 경사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면 다음 맞이하는 내리막길은 경사가 그만큼 크다. 가격 방어에 결국 실패한 이제 리플은 이제 다른 코인들한테 이제 유동자금이 뺏기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소폭 회복했을 뿐 이미 주말 사이에 충격들이 계속해서 가격적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회복세를 더디게 보여주고 있다. 요게 조금 지금 비트코인의 회복세와 좀 다른, 보통의 탈비트화 움직임과는 좀 다르죠. 부정적인 탈비트화, 비트코인이 회복함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탈비트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그 이유는 트론 자체에 호재, 기대 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이고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트론을 포함해서 여러분들한테 알트코인들 구매하실만 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트론을 직접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무료 방송과 상관없이 이제 유료 채널, 저희 정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트론을 이미 25원 이전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좀 상당히 많은 수익을 지금 보고 계시죠. 지금 30원이나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25원에 갖고 있으면 어떠한 악재가 떨어지더라도, 비트코인이 여기서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놀라거나 막 당황스러워서 떨어진다 이거 팔아야지 막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조금 조정이 되는구나, 조금 더 살펴볼까 하고 하는 여유를 갖고 추세를 지켜볼 수 있는 가격대죠. 나머지 코인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비트코인과 움직임과 똑같기 때문에 굳이 뭐 살펴볼 의미는 없다 정도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CGI인데, CGI도 역시 시총과 현재는 정비례하는 입장, 포지셔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시총 규모가 저번 주 금요일날 마지막 방송과 유사하게 300포인트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하지만 주말까지 끼워보면은 사실은 줄어들었던 건데 지금 현재 회복을 한 것이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다소 좀 증가한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주말 사이의 움직임들을 본다면 지금은 감소한 상태다. 뭐 특별히 여기서 어떤 시그널을 읽을 만한 것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우위에 있는 시총이 바로 방향이 회복을 계속적으로 조금 뚫어져 줘야
2200억 달러를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나머지 지표들도 거기에 따라서 정비례하는 친구들은 정비례, 반비례하는 친구들은 반비례해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프리미엄입니다. 자, 프리미엄이 근데 조금 이제 의미 있는 것들이 나타나려고 하는 증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프리미엄이 의미가 있냐 없냐, 흑백 논리 좋아하시는 분들 딱 말해줘라 라고 하면 여전히 프리미엄 자체로는 지금은 매매를 할 수 있는 잔 스킬을 갖다가 트레이딩에 반영하는 그런 지표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요. 그 이유는 여전히 아직 플러스 마이너스 3% 안으로의 프리미엄이라든가 역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셔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다만 제가 뭐가 조금 변했냐라고 하면 바로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현재 역프리미엄입니다. 물론 마이너스 0.17%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시는 게 뭐 싸봐야 얼마나 싸겠습니까? 뭐 그런 큰 차이는 아니지만 물론 예외적으로 제가 금요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캐셔리스트 중소형거래소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캐셔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화 입금이 제한되면서 오늘부터는 풀렸지만 제한이 되면서 특수한 자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역프리미엄이 좀 강하게 벌어졌다. 그래서 제가 보따리 같은 것들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캐셔리스트 거래소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등등의 코인들 한번 살펴보셔라 라고 짚어드렸습니다. 금요일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아니고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안으로 유지가 되고 있던 국내와 해외의 코인 시세 차이, 특히 비트코인의 시세 차이가 항상 플러스로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플러스 0. 몇 포인트, 뭐 플러스 1포인트, 플러스 2포인트. 근데 여전히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마이너스 3%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가격적인 의미는 없는 수치이지만 역프리미엄으로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오랜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방송 시작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스한 기운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날씨는 곧 겨울을 맞이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왔어야 될 봄이 좀 늦게 아니면 내년에 있어야 될 봄이 좀 먼저 오는 듯한 분위기가 좀 조성되고 있다는 것들이 이렇게 프리미엄에서도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이것을 트레이딩으로 싸니까 사면 오르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오스 같은 경우에 나머지 코인들도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허용 범위 안에, 오차 범위 안에 턱걸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프리미엄이긴 하지만 역시 이게 가격이 엄청 싸게 우리나라에서 사면 싸다. 요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이콘 같은 경우에가 이제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조금 더 저렴하게, 요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를 제외하더라도 2%의 이제 차이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액면가는 한 5%, 실제로는 한 2% 정도 저렴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체감을 느끼실 수 있다. 아이콘 정도가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자, 비트코인 파이맥스에 나와 있는 선물 마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이제 숏과 롱, 여전히 숏 포지션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 오늘의 반등에 따라서 다시 한번 더 롱 포지션이 조금 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정도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서 주말간에 제가 앞으로 금요일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정말 그렇게 움직였는가 살펴보고 주말 이후에 현재까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걸 토대로 다음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제 아인슈타인님 채팅창을 보니까 이제 아이스크림도 날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인슈타인님 같은 경우에 특별히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코인 자체에 호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20%가 넘는 상승을 보일 때에는 첫 번째로는 이제 코인 자체에 호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혀 놀랄 것이 아니라 이제 순환 펌핑 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세 번째는 이제 작전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인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비트코인을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트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리플을 생각하시면 되고, 과거에 이오스나 이더리움을 생각하시면 돼요. 코인 자체에 호재가 있을 경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피처링으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거나 가장 이상적인 형태, 아니면 상승을 해주고 있을 때에 알트코인들의 어떤 좋은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데, 그때 개별 코인이 트론과 같이 호재가 있다고 한다면 아인슈타인과 같은 펌핑이 일어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장이 계속 몇 달 동안 올 한 해에 물론 중간중간에 굉장히 강한 반등장들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결국에는 5,70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올해는 하락장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비트코인이 이런 하락장에서 반등을 하려고 하는 좋은 움직임,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때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을 회복한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뭐 당장 저번 주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2주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한 2주 정도 비트코인의 방향이 계속 우상향으로 치고 올라갈 거니까 비트코인의 분할 매수, 그다음에 알트코인, 메이저 코인들도 이제는 관리하실 수도 있고, 또 지금 아인슈타인님만 보실 게 아니라 업비트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비트코인 사토시 마켓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인슈타인님뿐만 아니라 이미 막 17%, 뭐 9%, 10% 정말 많은 코인들이 사토시 마켓의 알트코인들이 리스크 해칭을 할 수가 있는 영역들이죠. 많이 오르고 있고, 이 역시도 제가 방송에서 접근하실 수 있다. 보유하고 계시는 비트코인들, 이미 내가 뭐 비트코인을 800만원대, 900만원대, 1000만원대 갖고 있다. 놀려서 뭐 하실 거예요? 개수를 늘릴 수 있다. 그것이 사토시 마켓. 근데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사토시 마켓에 잘못 적용하시면 개수도 잃어버리는데 비트코인 가격까지 하락하면 더블 이상으로 수익을 제곱으로 손해를 보실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적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자, 어쨌든 간에 각설하고 비트코인이 좋은 움직임을 보일 때, 긴 하락장에서, 그럴 때는 모든 알트코인들이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순서대로 순환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님이 높게 올라가면 만약에 개별 호재가 있는 게 아니었다면 역시 20%든 30%든 올라갔다가 조정이라는 것이 들어올 거고요. 그만큼 유동자금이 다른 코인들로 또 20%, 30%. 그러면 다시 또 거기에 또 일반 투자자들의 또 유동자금들이 몰리겠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님이 너무 올라간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가 살까 말까 고민하신 분이 있다. 그런 분들이면 좀 안타까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과 몰랐던 분들은 다른 움직임이 지금 적은 코인들을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비트코인의 가격을 제 방송이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는 투자자라면 분석가가 아니더라도 비트코인의 시세 정도는 봐가면서 움직임을 잡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작전이라는 표현이 좀 개인적으로 뭐 마음에 안 드는데, 예를 들어서 뭐 펌핑이라고 할까요? 인위적인 펌핑의 가능성인데, 지금 이런 펌핑들은 유동자금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곳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업비트는 현재 유동자금이 살아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중소형 거래소라면 아인슈타인님이 이렇게 올랐을 때 어떤 작전의 가능성도 언급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런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럼 비트코인이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현재 어떤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느냐,
예상 방향대로 가고 있죠. 그 예상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봐 드릴 텐데, 지지선은 6,400달러다. 즉 6,400달러가 무너지기 쉽지 않다. 6,400달러가 무너지게 되면 만약에 조정이 와서 깨진다. 요건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제가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라이브 방송 시간에 맞춰서 때마침 그때 이런 흐름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미리부터 익절하실 것은 익절하시고 손절하실 것은 손절하셔서 현금화 타이밍을 말씀드리겠죠. 그런데 이 지지선이 현재는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자, 그걸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항상 승급 심사가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게임을 하시더라도 레벨업을 할 때 어떤 퀘스트나 미션을 달성하셔야 되고, 우리가 뭐 태권도라든가 이렇게 어떤 무술 같은 것들 단련하실 때에도 뭐 파란 띠에서 품띠, 검은 띠 이거 올라갈 때 승급 심사 보잖아요.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도 항상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그냥 막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호재가 있어야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차트상으로는 그런 승급 심사가 될 수 있는 저항선이라는 게 있다. 지금 현재 가장 가까운 저항선은 6,800달러인데 강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이 두 차례에서 리테스트를 통해서 두 번의 6,800달러가 터치가 돌파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두 번의 돌파를 통해서 6,400달러라는 지지선이 확인이 되었다.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다시 상승하게 되면 6,800달러는 가볍게 터치 돌파를 하고 중요한 것은 심리적 저항선인 7,000달러다. 강한 저항이 이때 떨어질 수도 있고요. 7,000달러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그 위로는 저항선이 없다. 바로 8,000달러까지 좋은 움직임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항상 눈에 보이는 행복회로와 눈에 이상적인 분석과의 차이는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과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의 차이인데, 물론 기술적으로 7,000달러를 돌파하면 위에 상방으로 특별한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8,000달러까지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자, 요것은 아직 보이는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7,0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인데 거기에서의 싸움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분석의 또 하나 포인트라고 한다면, 자, 요 박스권이죠. 요거는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두 선이 우상향, 추세선을 나타내고 있는 박스인데, 자, 이 안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잘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보이실 거예요. 물론 이때 제가 삼각 수렴이 이제 끝나는 것으로 표현했던 이제 과거에 분석드렸던 이 보라색 차트, 보라색 방향에서 상방으로 올라가 주지 못하고 잠깐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박스권에서 이탈을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6,400달러 지지선이 건드려지지도 않았고 무너지지도 않았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쭉 주말이 지났고 이번 주 내내 시기의 문제이지 7,000달러를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보조 지표들도 그렇고 알트코인들이 돌아가면서, 물론 트론 같은 경우에 개별 호재가 있었고 아인슈타인님은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호재가 있다면 역시 그런 개별 호재가 없다면 이런 장세 분위기에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일부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몇 번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해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투자를 지금 하시는 분들, 이제 못 믿다가 너무 많이 되어서 눈치를 보다가 이제 정말로 비트코인이 막 7,000달러 가면 정말로 코인들이 막 다 오르면 지금이라도 할까? 자, 생각하실 때 접근하시는 건 지금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투자하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2018년도만 봤을 때
남은 기간이 정말 얼마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투자의 적기 중에 포인트다. 투자의 지금까지 적기가 2월 달에 한 번 있었고요. 5월 달에 한 번 있었죠. 중소형 거래소를 생각하면 8, 9월 달도 있는데 자, 메이저 거래소가 아니니까 정상적인 어떤 시장 상황이 아니니까 제외하자고요. 자, 그러면 2, 5, 8, 9 중에서 메이저 거래소들의 반등장, 상승장인 것 같던 그 시절은 2월 달과 5월 달 그리고 지금 정도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부터 쭉 올라가더라도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진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불안하게 했던 악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고 그냥 변수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격이 방향을 못 잡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뭔지 모를 때에는 관망하는, 현금화하는 자금이 많기 마련이고요. 퍼드가 더 강할까요? 포모가 강할까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 때. 어떻게 된지 모른다 할 때는 항상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더 파급력이 셉니다. 긍정적인 것들보다 항상 부정적인 것들이 전염 속도도 빠르고 강도가 훨씬 셉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수가 있을 때 관망하는 자금들, 새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줄어들고 기존에 있던 자금들도 이탈해서 현금화로 관망을 하고 퍼드가 퍼지고 포모가 퍼지더라도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퍼드의 어떤 막연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분위기나 기사들이 더 우리를 더 옥죄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들이 더 위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변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연장, 내년으로, 내년 초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즌이 마침 또 하반기 연말이니까 변수가 없어진 상황에서 리플 코인이 자체적인 상용화 이슈로 2배가 뛰어버리고 트론이 24원, 25원에서 30원이 넘어가고 비트코인 캐시가 상당히 방어력을 잘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착각을 줄 수도 있다라는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위험하다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는 정말 이제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앞으로 다시 작년과 같은 가격들 비트코인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2,800만 원. 리플로 치면 4,000원이 넘고요. 에이다로 치면은 2,000원이 넘겠죠.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다 250만 원, 500만 원이던 그때를 생각하시고서 지금부터 장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생각하시고서 들어오시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좀 이해를 해준다면 투자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투자를 하시기에는 적기라고 보이는 시즌인데 그걸 감안하셔서 딱 한 달, 2달 동안 반등을 하면 반등하는 대로 자, 7,000달러까지 올라가고 떨어지면 당연히 여기서 익절을 하셔야겠죠. 7,000달러에서 뚫고 8,000달러까지 가면 유지를 하다가 8,000달러 싸움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역시 익절을 해야겠죠. 단타, 스윙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될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분석가님 말 듣고 단타 스윙으로 하다가 이득을 봤는데 내년에도 막 별일 없고 아니면 내년 ETF가 굉장히 초긍정적인 시세가 돼서 쭉 날아가 버리면요. 그때 가면 높은 가격으로 매집을 이더리움을 뭐를 사야 되는데 손해 아닌가요? 첫 번째, 익절은 항상 옳습니다. 이미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 이득을 많이 보셨잖아요. 이득을 보시다가 코인의 개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득을 보시고 그 다음의 상황에 대해서 장세가 좋으니까 그때 들어가시면 되시죠. 뭐가 문제입니까? 두 번째, 코인의 개수는 줄어드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전한 것, 9개월 동안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작년부터니까 더 짧게 경험하셨고 저처럼 미리 이제 수년 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이미 이렇게 많은 등락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안전한 구간에서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것은 가격을 보고 이 가격이면 이 코인은 되게 싼 거야. 안전한 거야. 아닙니다. 가격은 안정성을 보장해주지 않죠. 비트코인 골드가 10,000원, 20,000원 갈지 누가 알았습니까? 제가 2월달 같은 경우에 리딩을 할 때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 2월달, 올해 2월달 비트코인 골드를 예를 들어서
실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비트코인 골드를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릴 때에 20만 원 이전에만 매수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끌고 갈 만하다. 그래서 수익을 발생을 했었죠. 그런데 장세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결국에는 7개월 뒤에 비트코인의 저점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2만 원대. 지금은 이제 3만 원이죠. 가격이 절대로 안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에이다 같은 경우에 100원도 안 되죠, 지금. 근데 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 에이다가 130원부터 엄청난 펌핑이 됐었어요. 뭐 다른 코인을 다 전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격을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이 코인이 비쌀 때는 이때 얼마였고 작년에 저렴할 때 이 정도가 엄청 저렴이었으니까 지금이 저점일 거야. 알 수 없다는, 담보하지 않는다. 안전한 것은 뭘로 담보하는 거냐면 추세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과 추세를 통해서 담보를 하시는 것이지 개별 알트코인의 가격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고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일단 1부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2부 방송에서 잠깐 쉬고 마저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